안녕하세요. 이시우TV의 이시우입니다. 해당 분석은 초안 분석이며 최종 분석과 픽은 하단 댓글에 있는 링크로 문의 주시면 방입장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방입장은 무료로 진행되며 절대 금전적인 요구를 일체하지 않습니다. 이번 분석은 승무패 11회차 하편 경기 분석 진행해 보겠습니다. 바야돌리드는 최근 경기에서 수비적인 안정감을 유지하며 실점을 최소화하는 데 집중하고 있습니다. 홈 경기에서는 조직적인 수비를 바탕으로 상대의 공격을 차단하는 데 주력하며 역습과 세트피스를 통한 득점 기회를 노리는 전략을 펼치고 있습니다. 하지만 공격 전개에서 창의성이 부족하고 최전방에서의 결정력 문제로 인해 다득점을 기록하는 경우가 드뭅니다. 또한 상대가 강한 압박을 가할 경우 빌드업 과정에서 실수가 발생하며 수비 부담이 커지는 경향이 있습니다. 세비야는 최근 경기에서 기복을 보이며 꾸준한 경기력을 유지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공격에서는 측면을 활용한 크로스와 세트피스에서 강점을 보이고 있지만 중원에서의 경기 조율이 원활하지 않아 상대의 강한 압박을 받을 경우 패스 미스가 자주 발생하고 있습니다. 수비에서도 조직적인 움직임이 다소 불안정한 모습을 보이며 특히 원정 경기에서는 실점 위험이 높아지는 경향이 있습니다. 하지만 개인 기량이 뛰어난 선수들이 많아 경기 중 반전의 기회를 만들 수 있는 능력을 갖추고 있습니다. 이번 맞대결에서는 바야돌리드가 홈 이점을 활용해 수비를 탄탄하게 구축하며 실점을 최소화하려 할 가능성이 큽니다. 세비야는 점유율을 높이며 공격적으로 경기를 운영할 것이며 측면을 활용한 크로스와 세트피스를 통해 득점 기회를 만들 것으로 예상됩니다. 바야돌리드는 수비적으로 버티며 역습을 노리겠지만 공격에서의 결정력 부족이 변수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세비야가 원정 경기에서 수비 불안을 보이고 있지만 전체적인 경기력과 경험을 고려했을 때 승점 확보 가능성이 더 높을 것으로 전망됩니다. 토트넘은 최근 경기에서 공격적인 전술을 유지하며 빠른 전환을 통한 득점 기회를 창출하고 있습니다. 특히 손흥민과 리샬리송을 중심으로 한 역습이 위협적이며 중원에서는 메디슨이 창의적인 패스를 통해 공격을 조율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수비에서는 다소 불안한 모습을 보이고 있으며 상대의 강한 압박을 받을 경우 빌드업 과정에서 실수가 발생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또한 수비진의 조직력이 흔들릴 때 실점 위험이 커지는 문제가 있어 맨유와 같은 강한 공격력을 가진 팀을 상대할 때 변수가 될 수 있습니다. 맨체스터 유나이티드는 최근 경기에서 기복 있는 모습을 보이며 안정적인 경기력을 유지하는 데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라시포드와 호일룬이 최전방에서 활발한 움직임을 보이고 있지만 결정력에서 기복이 있으며 상대의 강한 수비를 뚫는 과정에서 어려움을 겪는 경우가 많습니다. 중원에서는 브루노 페르난데스가 공격 전개에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지만 상대의 강한 압박을 받으면 볼 배급이 원활하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수비에서는 바란과 리산드로 마르티네스가 중심을 잡고 있지만 측면에서의 수비가 불안정하며 빠른 역습에 취약한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번 맞대결에서는 토트넘이 홈 이점을 활용해 적극적인 공격 전개를 시도할 가능성이 높으며 맨유는 중원에서의 점유율을 바탕으로 주도권을 잡으려 할 것입니다. 토트넘은 빠른 역습과 측면 공격을 활용해 맨유의 수비를 공략할 것이며 맨유는 세트피스와 중거리 슛을 통한 득점 기회를 노릴 것으로 보입니다. 두 팀 모두 수비에서 불안한 모습을 보이고 있는 만큼 난타전이 펼쳐질 가능성이 있으며 경기 후반까지 치열한 흐름이 예상됩니다. 승부의 향방은 결정력과 중원 싸움에서 판가름 날 가능성이 높으며 무승부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는 경기입니다. 이 외에도 다른 축구 분석과 농구 분석 및 종합픽이 궁금하시다면 하단 고정 댓글 링크로 문의 주세요. 마요르카는 최근 경기에서 수비적인 운영을 바탕으로 실점을 최소화하는 전략을 펼치고 있습니다. 특히 홈 경기에서는 안정적인 수비 라인을 구축하며 상대의 공격을 효과적으로 차단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공격에서는 세트피스와 롱볼을 활용한 전술이 두드러지지만 빌드업 과정에서 창의성이 부족해 오픈 플레이에서의 득점력은 다소 아쉬운 편입니다. 최전방에서는 무리키가 제공권을 활용한 플레이로 팀의 공격을 이끌고 있지만 상대 수비의 견제가 강할 경우 고립되는 경향이 있습니다. 라스팔마스는 최근 경기에서 짧은 패스를 중심으로 한 점유율 기반의 경기 운영을 시도하고 있습니다. 중원에서의 패스 연결이 원활하며 조직적인 플레이를 통해 경기를 풀어나가는 능력이 뛰어납니다. 하지만 공격 지역에서의 창의성이 다소 부족하고 결정력 문제로 인해 득점 기회를 살리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수비에서는 압박이 강한 팀을 상대로 실수가 발생하는 경향이 있으며 세트피스 상황에서 실점 위험이 존재합니다. 원정 경기에서는 점유율을 유지하는 데 집중하지만 상대의 강한 압박을 받으면 경기 운영이 어려워지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번 맞대결에서는 마요르카가 홈에서 탄탄한 수비를 기반으로 실리적인 경기를 펼칠 가능성이 높으며 라스팔마스는 점유율을 높이며 주도적인 플레이를 시도할 전망입니다. 마요르카는 세트피스와 측면 크로스를 적극 활용해 득점을 노릴 것이고 라스팔마스는 짧은 패스 플레이를 통해 상대 수비를 공략하려 할 것입니다.
하지만 두 팀 모두 공격에서 결정력이 부족한 모습을 보이고 있어 득점이 많이 나올 가능성은 낮아 보이며 접전 끝에 무승부로 마무리될 가능성이 있는 경기입니다. 베티스는 최근 경기에서 공격적인 운영을 통해 적극적인 득점 기회를 만들어내고 있지만 수비에서는 다소 불안정한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특히 홈 경기에서는 높은 점유율을 바탕으로 경기를 주도하는 경향이 있으며 측면 공격을 적극적으로 활용하는 모습이 두드러집니다. 공격에서는 이슬코가 중원에서 창의적인 패스를 공급하며 중심 역할을 하고 있으며 윌리안 조제가 최전방에서 결정력을 보이고 있습니다. 하지만 수비 전환 속도가 느리고 상대의 빠른 역습에 취약한 모습을 보이며 경기 후반 집중력이 저하되는 경우가 많아 실점 가능성이 높은 편입니다. 소시에다드는 최근 경기에서 조직적인 수비와 안정적인 경기 운영을 통해 꾸준한 경기력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중원에서의 압박이 강하고 짧은 패스를 활용한 빌드업 능력이 뛰어나며 미켈 메리노와 다비드 실바가 공격 전개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득점력에서는 기복이 있으며 특히 원정 경기에서는 상대의 강한 압박을 받을 경우 공격 전개 속도가 느려지는 경향이 있습니다. 수비에서는 레노르망과 수벨디아가 중심을 잡으며 안정적인 모습을 보이고 있지만 상대의 세트피스와 측면 크로스에 약점을 보이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번 맞대결에서는 베티스가 홈 이점을 살려 점유율을 높이며 공격적으로 나설 가능성이 큽니다. 반면 소시에다드는 안정적인 수비를 기반으로 점유율을 유지하며 효율적인 경기 운영을 시도할 것으로 보입니다. 베티스가 공격에서 우위를 보일 수 있지만 소시에다드의 조직적인 수비와 역습 대응 능력을 고려했을 때 팽팽한 경기가 예상됩니다. 경기 막판 집중력이 승부를 가를 중요한 요소가 될 것이며 무승부 가능성도 높은 경기입니다. 끝으로 정확한 배당 변동에 따른 실시간 추적과 최종 예측은 배팅 마감 직전까지 이루어져야 합니다. 위 부분을 참고하는 배팅이 아닌 더 근시적인 결과는 배당률 흐름의 변화 및 경기 시작 전 결장자 정보에 따라 변동될 수 있습니다. 함께 배팅으로 더 효율적인 승률을 만들고자 만들어낸 채널입니다. 모든 경기를 영상에 담아내기엔 한계가 있습니다. 이외 다른 경기들의 정보와 결과 예측 및 더 많은 도움이 필요하시다면 분석방으로 언제든지 연락주세요. 최선을 다해 보이겠습니다.